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다이어리나 노트에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제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평소보다 조금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항상 모든 영상마다 여러분들께 제 에너지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그게 좀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느덧 벌써 연말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간은 그리고 삶은 정말 훅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연말에 엄청나게 재미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켜서 들으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소수 중에 극소수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극소수인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정말 마음 먹고 준비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이걸 먼저 딱 잡아 놓으면 성공은 물 흐르듯 따라온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잠재의식 패러다임 대전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습관 쌓기에 대해 정말 낱낱이 말씀드릴 겁니다. 이를 위해 습관의 디테일의 저자 BJ 포그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BJ 포그는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 연구소장으로 20년 동안 무려 6만 명의 행동을 설계하고 연구했어요. 도대체 왜 사람은 실패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이걸 들여다보니까 일종의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네, 한마디로 공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의 모습, 그게 자아상이죠. 내 자아상을 실현시켜주는 건 하루의 습관들이고요. 이것들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공식이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은 이 공식에 대해 인간 행동 설계에 대해 이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은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으니까요. 오늘 내용 진짜 잘 들어주신다면 말만 들어도 뭔가 진부하고 지치는 것 같은 성공 습관, 이거 어렵지 않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요. 행동을 유발하는 변수는 딱 세 가지예요. B는 MAP. 그러니까 이 행동이 발생하려면 동기와 능력과 자극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모형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포그 행동 모형이라고 칭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무슨 수학 공식 같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쉽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행동이라는 건요. 동기, 능력, 자극,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때 일어납니다. 동기는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죠. 능력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자극은 그 행동을 하라는 어떤 신호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특정 사건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 목표를 딱 정하고 성공해야겠다는 욕구, 즉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 동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능력과 자극이 받쳐주지 않으면 보통 성공하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맨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행동을 못해요. 그렇게 시간은 가죠.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책 더 마인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욕망은요, 능력과 함께 옵니다. 일단 그런 능력은 나한테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 다음에 이제 그걸 또 스스로 믿어버려서 없는 것 같아 보일 뿐인 거죠. 네, 우선 이렇게 두 개, 동기와 능력에 대해 일단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이 자극은요, 이겁니다. 유튜브 피드에 올라오는 영상, 이 영상들은 사실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피드를 보면 온통 성공, 운동, 건강, 잘 사는 법, 부자와 관련된 영상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에 동기도 충분하고 본인의 능력,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 이 피드에 있는 영상들은 진짜 최고의 자극이 될 겁니다. 계속 나아갈 거예요, 이 사람은요. 왜냐하면 인간이 행동이란 걸 하게 만드는 저자의 공식에 정확히 부합하거든요. 본인이 바라는 삶에 대한 동기, 능력, 자극,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 피드를 보면요, 먹방이나 게임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이런 피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바라는 동기와 능력은 A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매일 보고 듣는 모든 자극은 A랑 아무 상관없는 것들일 때, 그때 이제 사람은 방해를 받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내가 내 스스로를 방해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극, 그러니까 환경을 어떻게 세팅해 놓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C형 목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걸 눈앞에 딱 현실화시키려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내면의 대화,
여러분 스스로와 대화를 해보고 그렇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대전환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전환 이러니까 하루아침에 아니면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막 인간 개조 같은 느낌으로 엄청난 걸 애써서 혹은 고통스럽게 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 막연하게 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큰 그림은 작은 성공이라는 화소, 픽셀들이 모여서 모니터 화면의 그림으로 보이듯이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은 성공의 화소, 픽셀, 조각들이 바로 하루의 루틴, 즉 습관인 겁니다. 습관 설계가 왜 중요한지 이제 조금 더 와 닿으실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습관은 좋은 습관이든 안 좋은 습관이든 작동 원리가 똑같아요. 여기 헬스장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적십자에서 온 문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3만 원을 기부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을 한번 인수분해 해볼까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 동기, 능력, 자극, 이 세 가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되니까요. 이 사람은 평소에 전쟁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무고한 시민들, 그 사람들이 안쓰럽게 다치고 목숨을 잃고 하는 걸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정말 조금이나마 돕고 싶었다고 해요. 네, 동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적십자에서 보낸 문자라는 자극이 날라왔고요. 동의 한 번으로 3만 원이라는 돈을 보낼 수 있어서 기부하기 쉬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3만 원짜리 동의 버튼을 한 번 누를 정도의 여유, 즉 능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졌기에 전쟁 고아들에게 기부금을 보내는 행동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만약 적십자의 문자라는 자극이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뭘 설치하고 막 본인인증 절차 복잡하고 이래서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큰 능력을 요구하는 자극이었다면 이 행동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자극은요, 능력보다 크면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는 사람에게 너무 큰 능력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뭐 동기가 있어도 행동하지 못하죠. 왜요? 나는 지금 그걸 할 능력이 아직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먼지 같은 성공을 매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잘게 쪼개야 하는 이유죠. 일단 이 부분이 궁금했던 분들은 좀 해결이 되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정말 한 번도 습관으로 가져본 적 없는 그걸 습관으로 만들고 싶으면 일단 그게 절대 부담스러워서도 안 되고요. 지금 오늘 그걸 하기에 너무 커도 안 됩니다. 지금은 일단 먼지 같아야 해요. 그 먼지가 쌓여서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나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부러운 감정을 다 느끼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맨날 운동을 저렇게 하나? 어떻게 저렇게 책상 정리를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매일 블로그 글을 쓰지?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하지?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30분씩 책 읽기를 계속하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진짜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부럽다는 건요, 여러분에게도 그 동기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강해야 해요. 자, 이 행동 모형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매일 30분 책을 읽는 걸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면 동기는 강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하기 쉬워야 합니다. 즉, 지금의 내가 그걸 할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행동 곡선을 넘어서는 자극을 받을 때만 사람은 행동하는 거예요. 만약 동기는 되게 강하지만 지금 그걸 할 능력은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마디로 지금은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하루 30분은커녕 지난 10년간 책하고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읽고 인생 바꾼 자기 주변 사람을 보고 그 동기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래서 나도 책 읽어야지. 그런데 일단 무슨 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온몸이 막 좀이 쑤시는 겁니다. 한 페이지를 읽으면서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자세도 고쳐 앉고 30분이 무슨 몇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 하루 30분 독서는요, 이 사람한테만큼은 행동 곡선 아래에 놓인 그야말로 엄청나게 벅찬 행동이 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걸 습관으로 장착한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 쉬운 행동인 것 같아 보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독서를 해야 한다는 어떤 자극을 받을 때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감만 느끼기 쉽습니다. 나는 진짜 하루에 30분 독서도 못하는 사람인가 싶고요. 그런데 이제는 또
어떤 행동을 할 능력은 있는데 동기가 전혀 없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관련된 자극을 무시합니다. 하루 30분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한데 그럴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면요, 독서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 피드가 떠도 이 사람은 그 영상이 피드에 있는지도 몰라요. 눈에 딱 걸리지가 않는 거죠. 잠재의식, 정확히는 망상 활성화 체계가 그냥 통과시켜버려서 여러분이 지나쳐버리게 돕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는 그 행동은요, 행동 곡선 위에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동기도 강하고 일단 오늘의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합으로 습관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으로 딱 장착되는 거고요. 습관이 된다는 건 뭔가요? 자동화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위 무의식적으로 한다라고 말하는 게 습관이 돼서 자동화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이 막 어떠한 의식적인 고민이나 결정 없이도 그걸 자연스럽게 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요,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데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동기, 능력, 자극, 이 중에 내가 뭐가 지금 약한가? 뭐는 강한데 뭐는 약하구나. 아니면 셋 다 전체적으로 약하구나.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진짜 5분도 안 걸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동기가 높을수록 하기 쉬울수록 행동할 가능성은 높아지죠. 그런데 만약 하나가 좀 약해도 하나가 엄청 강하면요, 아까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이 행동 곡선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둘 중에 어떤 거 한 가지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달라진다는 겁니다. 둘 다 막 100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진짜 강해서 100이다. 그러면 능력은 50만 되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동기가 엄청 강하지 않아서 70 정도다. 그러면 능력도 50이 아니라 최소 70 정도는 되어야 행동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동기와 능력은요, 오로지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거고요. 자극 없이는 어떤 행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동기가 강해도 능력을 갖춰도 자극이 없으면 행동도 없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이 자극은요, 동기와 능력하고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마치 벨소리를 제때 못 들으면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금방 끊긴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운동하러 가야겠다. 혹은 지금 당장 이 책 한 페이지 읽어야겠다 하는 것처럼요, 이 영상이 사라지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동기와 능력이 있어도 자극이 이제 사라지니까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지금 그냥 바로 하십시오 라고 한 이유도 이겁니다. 자극이 사라지기 전에 행동으로 옮겨야 실제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결과를 얻으려면요, 1순위로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자극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건 반대도 똑같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싫다면 초코바를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버리는 것처럼 자극을 제거해버리면 훨씬 편합니다. 잠들기 전 그냥 별 생각 없이 스마트폰 집었다가 쇼츠의 굴레에 빠져서 수면 패턴이 자꾸 꼬인다면 스마트폰은 옆방에 충전기 꽂아놓고요, 알람 시계로 바꿔보세요. 이런 게 바로 자극을 바꾸는 겁니다. 자극을 적절하게 잘 배치했는데도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되거나 혹은 자꾸만 원치 않는 행동들만 하게 된다면요, 이제 이 순위로 내가 그 행동을 할 능력이 지금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팀원이 있는데 회의에 맨날 지각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단 그 팀원에게 회의 시간을 알람 설정해 뒀는지, 그러니까 적절한 자극이 있었는지 1순위로 물어봅니다. 대부분 여기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팀원이 혹시 회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뭐가 회의 시간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지, 즉 그 능력을 알아봐야 해요. 본인이 지금 맡기에 너무 벅찬 업무가 매일 회의 시간 직전에 있다거나 회의가 연달아 계속 있다거나 하면 답을 찾은 겁니다.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극에도 능력에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동기, 그러니까 동기가 부여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사실 동기가 없으면요, 아예 그걸 해야 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동기는요, 사실 마지막에 확인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0순위로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냥 심플하게 생각이 없으니까 당연히 행동으로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동기, 능력, 자극, 3박자를 맞추는 과정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바로 그 목표를 위한 행동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 간의 작은 갈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긴하게 쓰입니다. 저자의 사례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저자는 화장실에 샤워 부스 청소를 두고 아내와 수년 동안 논쟁을 했다고 해요. 하필 그 집은 물기가 잘 빠지지 않아서 곰팡이가 잘 생겼는데 아내는 매일 저자에게 샤워부스를 쓰고 나면 물기를 닦아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아내가 저자를 샤워부스로 데리고 가서 남편이 항상 말하는 그 행동 모형을 직접 가동했습니다. 재밌죠? 아내가 말해요. 우리는 둘 다 깨끗한 샤워부스를 원하지. 저자도 당연히 동의했습니다. 동기를 확인한 거죠. 그런 다음 아내는 저자의 능력에 대해 질문을 해요. 샤워 부스를 닦기가 왜 어려워? 라고 물었고 저자는 정확히 뭘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수건으로 닦으라는 건지 스키즈 밀대로 밀라는 건지 벽면도 닦으라는 건지 아내의 요청이 추상적이어서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내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샤워기를 잠그면 사용한 수건을 집어서 바닥에 놓고 이렇게 쓱쓱 닦으면 돼. 그 다음 수건을 빨래 바구니에 넣으면 끝이야. 네, 저자는 아내가 보여준 방법이 너무 쉬워서 처음부터 안 물어본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내가 보여주자 이 과업의 난이도가 확 내려간 거예요. 엄청 쉬운 일처럼 느껴진 거죠. 저자는 진심으로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샤워 부스를 깨끗이 쓸 동기도 강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곧바로 저자의 행동 곡선 위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샤워라는 그 자극이 있을 때마다 그 행동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성공을 말하면서 굳이 저자의 어떻게 보면 하찮은 사례죠. 샤워부스 청소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에도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한 번, 정말 딱 한 번 눈길을 주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여성분의 사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기 전까지도 활동적인 일상을 즐겼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를 가진 이후에는 5분 걷는 것조차 힘들었고 매일 그냥 빨리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나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막막함과 저항감을 토로했죠. 한심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루를 마치곤 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어요. 왜 나는 5분, 나를 위한 시간 그 5분을 내기가 이렇게도 힘든가? 개인 트레이너가 필요한가? 아니면 집안을 돌봐줄 가사 도우미가 필요한가? 결국에는 좌절감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피한 채 저녁을 짓고 아이들 장난감을 치우면서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크고 자연스럽게 손을 덜 타게 되면서 유튜브란 매체로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들여다보는 그 자극이 커지자 다시금 건강하고 멋진 자신을 찾고 싶은 동기가 완전히 높아졌습니다. 단 한 번의 결단을 통해 그녀는 저자를 찾아갔어요. 그녀가 저자와 함께 자신의 과거 그리고 지금의 행동을 단계별로 잘 인수분해 해본 결과 자신이 끌려하는 운동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운동이라는 점을 확인한 거예요. 주 1회 30분, 주 1회 1시간, 주 2회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어느덧 예전의 운동 습관을 되찾았다고 하고요. 여러분, 어떠한 행동에 시간을 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절대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 행동을 촉발할 자극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먼저 손으로 직접 적어보십시오. 무엇이 이걸 어렵게 만드는가? 이 능력에 대한 질문과 답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곧바로 손으로 직접 적어보세요. 모든 행동의 인수분해는요. 손과 연필, 메모로 이루어져야 해요. 그렇게 내 행동의 기제를 딱 알게 되는 순간 뭘 바꿔야 하는지 그게 눈에 보이니까요. 네, 여러분. 결국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아채야, 눈치채야 해요.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떤지, 내 동기는, 일단 지금 내 능력, 그러니까 레벨이 어디쯤 있고 내 주변의 자극은 어떤지 이것부터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냅다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좋죠. 그런데 그 전에 도대체 무엇이 나를 계속 끌어내리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는 게 훨씬 압도적으로 효과적이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행동을 내가 한번 점검하는 것 이거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여러분 스스로를요. 실험실 배양 접시에서 자라는 미생물을 바라보는 과학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동을 그렇게 스스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3가지를 여러분 다이어리나 노트에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탓하기를 멈추자. 원하는 행동을 먼지처럼 쪼개자. 실수는 새로운 발견이다.
그리고 진짜 그렇다고 나는 믿는다. 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 모습과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 사이의 그 간극을 줄이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하고 싶은 행동을 정해서요. 지금 내 레벨에 맞는 수준으로 작게 쪼개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으세요. 그리고 그걸 그냥 부단히 하십시오. 근본적인 변화는요. 반드시 이 작게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내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도대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낱낱이 파헤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듣기 힘든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이유만 찾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방법을 제대로 찾아보시죠. 그러니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사람을 진짜 행동하게 만드는 방법, 이거에 대해 정말 제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른바 행동 설계 3단계입니다. 프로 미룸러, 프로 게으름러일지라도 행동하게 만드는 3단계 설계법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학 박사 BJ 포그의 습관의 디테일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딱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제 1부에서 B는 MAP, 행동이 발생하려면 동기, 능력, 자극, 이게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즉 행동을 이루는 3박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맨날 동기부여라고 말할 때 이 동기, 이거 파헤쳐 볼게요. 이 동기를 파헤쳐서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해야 나를 성공까지 이끌고 가는지, 도대체 그 성공하는 행동이라는 게 따로 있는지, 있다면 그 실체가 뭔지, 그 3단계 설계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 동기가 뭘까요? 포괄적인 수준의 행동부터 구체적인 행동까지 우리가 행동하려는 모든 욕구를 일으켜 그걸 동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동기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위험한 순간에 사람을 구하고 하루 날 잡아 집안에 안 좋은 물건과 음식들 몽땅 버리고 갑자기 영어 공부 1년치 강의를 결제하고 공항으로 냅다 달려가서 비행기를 타버리는 등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동기는요, 변덕이 심합니다. 꼭 파도 같아요. 계속 바뀌고 그 강도도 높았다가 낮았다가 매일 매분 매초 계속 바뀝니다. 자, 그럼 이 동기의 특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변덕이 심합니다. 2. 파도처럼 강도가 달라지고요. 3. 매분 매초 원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예측이 불가능해요.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 동기는요, 아침에서 저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갈수록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보다 오후에 뭔가 복잡한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금요일 밤이 딱 되면 대부분 자기개발 동기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이 동기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기복 때문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니고요. 이 동기라는 아이의 기본 세팅값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맞춰져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 수준의 동기가 계속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발현되고 유지되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열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동기를 완전히 인수분해해서 일정 수준의 동기를 계속 이어가려면요, 도대체 어떤 행동을 이어가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동기가 계속 유지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특정 동기 때문에 행동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행동을 지속하는데 애를 먹는다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께 딱 맞는 행동을 그냥 계속함으로써 역으로 동기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수준의 행동을 지속함으로써 동기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게 행동 설계의 첫걸음은 여러분의 열망을 분명하게 하는 거겠죠. 네, 여러분, 1단계에서는 여러분의 열망 혹은 원하는 그 결과를 명확히 적어보세요. 종이에 적는 겁니다. 이건 언제든 수정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외국어 공부라는 열망을 썼다면 이게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건지 모호하면요, 왜 하고 싶은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진짜 원하는 건 여러분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 구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이 다들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한량인 것 같고 그래서 나도 해야겠다 이러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몇 년 뒤 해외에서 사는 게 진짜 원하는 걸 수도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이 열망을 명확히 하면요, 우리는 진짜 하고 싶은 그 행동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저자도 처음에 소위 마음 챙기기, 이게 자기 열망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닌 겁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건 생활 속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였어요. 아 다르고 어 다르죠. 열망의 이 디테일을 어떻게 집어내느냐가 완전히 다른 행동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행동이 어떻게 다를까요? 스트레스 줄이기는 일단 스트레스 받는 무언가를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 챙기기는 보통 아예 다른 걸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뭘 안 하는 거고 하나는 뭘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열망을 명확히 하세요. 섬세하게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그 다음 2단계는요. 행동 가능한 선택지가 뭐가 있는지 탐색하는 거예요. 행동 선택지를 탐색하는 과정은요, 사실 정말 중요한데 다들 안 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은 행동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열망과 결과만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요. 열망은요, 이를테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추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이번 학기에 전과목 A 이상 받기와 같이 측정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열망과 결과, 이 두 개만 딱 생각해요. 아니 그럼 그냥 이번 학기에 전과목 A 받기를 위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열심히 하면, 이걸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망과 결과는요,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은 지금 당장 혹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휴대전화 꺼놓기, 교재 펼치고 5쪽을 읽기와 같이 특정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행동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항상 이유만 찾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방법을 제대로 찾아보시죠. 그러니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보세요. 열망은 명확히, 행동은 구체적으로. 열망은 명확히, 행동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열망이 만약 혈당 관리를 하는 거라면요, 그래서 언제까지 건강을 회복하겠다는 열망과 결과를 명확히 했다면 이제 여기에 필요한 행동 선택지를 탐색하는 겁니다. 유튜브의 각종 건강 프로그램과 각종 서적, 전문이나 주변에서 경험해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이제 행동 설계 마지막 3단계입니다. 나한테 진짜 딱 맞는 행동을 골라내면 되는 건데요. 저자는 이 행동을 황금 행동이라고 불러요. 이 황금 행동은 2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이 행동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 즉 영향력이 될 수 있는 한 커야 합니다. 2. 그리고 나에게 그 능력이 있어야 해요. 자, 여러분, 저자의 행동 모형에 따르면요, 동기가 엄청나게 높으면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능력상 지금 당장 하기 어려워도 일단 할 수 있게 돼요. 동기가 엄청나게 높으니까요. 그런데 이 동기는 파도처럼 변덕을 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강도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여러분이 하기 쉬운 수준이 되어야 이 낮아지는 동기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동기도 점점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게 난이도도 좀 있어서 지금 하기도 어렵다, 이러면 이제 동기와 능력이 만나는 지점이 이 행동 곡선 아래로 떨어져 버리면서 그 행동은 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을 막는 또 다른 요소도 있어요. 동기의 마지막 특성인데요, 바로 상충된다는 겁니다. 청소하고 싶다, 쉬고 싶다, 설탕을 끊고 싶다, 달달한 걸 먹고 싶다. 둘 다 분명히 나의 동기가 맞는데 완전히 상충되죠. 동기라는 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재밌는 게 동기는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되는 동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이럴 때요, 여러분, 현재, 즉 오늘자 내 능력으로 상대적으로 하기 쉬운 게 무조건 이깁니다. 청소하고 싶다와 쉬고 싶다, 이 2개의 상반되는 동기가 만나면 능력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건 당연히 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는 청소하는 것 대신 그냥 쉬는 걸 선택하는 거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쉬는 행동을 선택했을 때, 이건 뭐 사실 청소하는 거랑 쉬는 거 이 2개 말고도요, 이렇게 반대되는 동기가 있을 때 보통 여러분이 자꾸 쉬운 것만 선택해서
진짜 인생 바꿔야 되는데 정작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막 여러분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자괴감이 든다면요. 이걸 진짜 막아야 합니다. 네, 모든 행동의 목적은요. 우월해지는 게 아니라요. 나의 정체성 훼손을 막고 내가 바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동기를 유지시키는 것이어야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으로 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보다 더 쉬운 행동을 일단 해보세요. 쉬운 것보다 더 쉬운 행동.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를 볼 수도 있겠죠. 사실 현대인들은 가만히 쉬는 것보다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게 더 쉬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그냥 쉬는 것보다 더 쉬운 걸 그렇게 하면서 청소에 대한 영상을 눌러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에 대한 동기가 올라올 겁니다. 계속 보다 보면요. 그 동기의 강도,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잠들기 전에 먹방 계속 보면 그 음식이 점점 더 엄청 먹고 싶어서 결국엔 내일 그 음식 결국 먹잖아요. 똑같아요. 동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요. 우리는 언제 쉬고 싶었나 싶을 정도로 일어나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해야 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사이에서 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너무 쉬운 일이라 어김없이 무너진다면 여러분은 그보다 더 쉽지만 내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또 다른 행동을 설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의 성공 정체성을 딱 유지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아주 작게 쪼개서 시작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 도대체 얼마나 작아야 하는지, 지금 내 레벨에 맞는 행동은 도대체 어떤 건지 이걸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